병원에서 잘 말해주지 않는 장, 건강, 비밀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나 설사로 고생하는데도 단순히 나이 드니 그렇다고 넘기신 적 있나요? 사실 장은 두 번째 뇌라 불릴 만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국제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절반 가까이가 만성 소화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불편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고역이고 약국에서 소화제만 사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실제 관리법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10가지 핵심 관리법은 정말 중요해요. 이것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장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저는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단순하지만 장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포인트예요. 빈속에 마시면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처럼요. 제 어머니도 이 습관 덕분에 변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물 한 컵이 뭐 그리 대수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분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고령층에서 변비 유병률이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분 부족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해요. 기상 직후 30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엔 식사 30분 전에 한 컵 더 마셔주세요. 소화액 분비를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루틴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드시진 않으시죠? 커피는 수분 공급이 아니라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물 마시기가 어렵다면 레몬 한 조각 넣어보세요. 구연산이 소화를 돕고 비타민C도 보충됩니다. 꿀 한 티스푼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설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종일 장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유산균만 먹으면 장이 건강해진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 내 미생물은 수천 종입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비싼 유산균 제품만 드시고 계세요. 물론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특정 보조제에만 의존하기보다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함께 챙기는 게 핵심이에요. 국제학회보고에 따르면 단일 균주, 유산균보다 복합 섭취와 식이섬유, 동반 섭취가 장내 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즉,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죠.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나이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관리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80대 어르신 중에도 소화가 20대보다 좋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꾸준한 관리였어요. 매운 음식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도 편견입니다. 적당한 매운맛은 오히려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요. 물론 지나치면 안 되지만요. 가장 큰 오해는 변비약을 자주 먹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극성 완화제에 의존하면 장이 게을러져요. 자연스러운 배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진짜 장 건강의 비밀은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들이죠. 저도 한때는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먹고 나면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어요. 밤마다 속쓰림 때문에 뒤척였습니다. 특히 50대 후반이었을 때가 가장 심했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트림이 계속 나왔습니다. 가스가 차서 배가 북처럼 팽팽해지기도 했죠. 병원에 가서 내시경도 해봤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위산억제제를 처방받아 먹었지만 일시적일 뿐이었어요. 국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0% 이상이 만성 위장관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 좌절했습니다.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도 먹기가 두려웠습니다. 가족들과 외식을 가도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체할까봐, 속이 아플까봐 말이죠. 여행을 가서도 소화제는 항상 챙겨 다녔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속이 거북하면 정말 우울했어요. 내일도 이럴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병은 없는데 증상만 있다는 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했어요. 전한 점은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였습니다.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었어요. 정말 사소한 것들부터 바꿔나갔죠. 첫 번째는 식사 속도였어요. 그동안 정말 빨리 먹고 있었더라고요. 10분이면 한 끼를 다 먹었으니까요. 이걸 20분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천천히 씹으니 음식의 맛도 더 잘 느껴졌어요. 소화도 훨씬 편해졌고요. 입속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된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걷기였어요. 식후 30분 후에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점차 늘려나갔어요. 국제보고에 따르면 규칙적 유산소 운동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20%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운동이 단순히 체력만 기르는 게 아니었던 거죠. 놀랍게도 2달 만에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스 차는 것도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개운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스트레스 관리였어요. 장과 뇌는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도 바로 반응합니다. 명상까지는 아니어도 깊게 숨 쉬는 연습을 했어요.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의식적으로 천천히 호흡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소화가 달라졌어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는다는 것. 꾸준함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 맛있게 먹고 편하게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좋은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루 25g 이상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음식에 식이섬유가 많을까요? 채소, 잡곡, 과일, 콩류가 대표적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상추, 양배추, 브로콜리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갑자기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고 배가 팽창할 수 있어요.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령자 대상 연구에서 섬유질 섭취군은 변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효과가 확실하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가 대표적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김치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풍부해요. 된장에는 바실러스균이 들어있고요. 다양한 균들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게 좋아요. 나트륨이 많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김치는 덜 익은 것보다 잘 익은 것이 균이 더 많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보충입니다. 하루 6에서 8컵이 목표예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말이죠. 물을 마실 때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중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식사 30분 전후로 마셔주세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수분 공급 효과가 떨어져요. 가능하면 맹물이나 보리차를 드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면 충분해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는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식후 산책이 좋습니다.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집안일을 할 때도 움직임을 늘려보고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상의 일부로 만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식사 속도 조절입니다. 20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공기도 많이 삼키게 되고 소화도 안 됩니다. 젓가락을 한 번 놓고 씹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시면 더욱 좋아요. 침이 많이 나와서 소화가 잘 됩니다. 식사 중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음식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드시길 권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름진 음식 줄이기입니다. 튀김, 볶음 요리를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 찜, 구이, 삶은 요리가 소화에 더 좋습니다.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이 낫습니다. 올리브 오일, 들기름, 참기름을 적당히 사용하세요. 견과류도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 호흡법이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냥 깊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식 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배를 내밀면서 숨을 들이쉬고 배를 집어넣으면서 내쉬는 거예요. 하루 5분만 해도 달라집니다. 여덟 번째는 수면, 리듬 유지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잠이 부족하면 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국제보고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노인에서 장 기능 저하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충분한 잠이 정말 중요해요. 아홉 번째는 정기 검진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2년에서 5년마다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해요. 50세 이후부터는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용종이 있어도 미리 제거하면 문제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도 확인해 보세요. CRP, ESR 같은 지표들이 장 건강을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열 번째는 전문의 상담입니다. 개인차가 존재하거든요.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변, 급격한 체중 감소, 지속적인 복통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변비나 설사가 2주 이상 계속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진단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물 1컵 아침 습관, 채소와 잡곡 섭취, 발효식품 챙기기, 규칙적 운동하기, 식사 속도 줄이기, 기름진 음식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충분한 숙면 취하기, 정기 검진 받기, 전문가 상담하기.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하나라도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장은 뱃속에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인생 전체의 활력을 좌우합니다. 건강한 장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달라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